엄마 이 사업만 잘 되면 우리 부자가 될 거예요. 돈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에 사는 61세 최순자입니다. 평범하게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가족의 배신을 겪고 있으니까요. 저는 작은 마트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젊었을 땐 힘들었지만 아이들 얼굴 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저희의 유일한 바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 군산 변두리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이라기보다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방 하나였지만 그때의 저희는 단칸방에서 함께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저희는 그런 일상을 좋아했어요. 결혼 초 몇 년은 정말 고됐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서 땀을 흘렸고 저는 작은 마트에서 일하며 가정의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 모습에 매일 힘을 얻었어요. 저희는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이든 학용품이든 부족함 없이 채워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일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쩌다 일이 잘 풀려서 외식을 하게 될 때면 그 기쁨을 얼굴에 숨기지 못하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웃음이 저희에겐 최고의 보상이었죠. 특히 큰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내가 동생 잘 챙길게요. 하며 저희를 돕곤 했어요. 남편도 그런 큰아이를 보며 자랑스러워하곤 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속 깊고 착하다니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서로 안심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일이 늦어져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못할 때면 큰아들이 동생 손을 꼭 잡고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차 저희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은 이전과 다르게 저희와 거리감이 생겨났고 특히 큰아들이 점점 제 의견에 고개를 돌리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면서도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 커가는 자식들이니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마음 깊이 믿고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는 조금씩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며 자립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희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학자금 대출까지 받으며 공부시켜야 했지만 언젠가는 큰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 가정을 책임지고 저희를 도울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 저는 지금은 힘들어도 자식들을 키우고 나면 우리도 여유로워질 날이 오겠지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을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저희는 가진 것 없이도 늘 버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의 모든 인생 목표는 오로지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월급도 모아주고 아이들 앞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애들이 나중에 이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며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때는 그 희망이 저희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시절엔 정말 저희 부부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응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에게 작은 불안감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믿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언젠가부터 큰아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기 시작했고 가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지만 아이고,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 이제 부모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지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쌓아왔던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너무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던 큰아이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그런 상황이 몇 년 이어지면서 저희는 점점 더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취업은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야.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며 큰아들을 위로했고 남편 역시 그런 아들에게 항상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어렵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좋은 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이는 그 제안이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저희 부부에게 투자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아들이 의욕을 불태우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 돈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아들도 저희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희망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사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불안했지만 이제 와서 발을 빼기엔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큰아들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투자금을 더 보태면 정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고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며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한 듯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출이라니? 아가야, 그건 너무 위험해.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말했지만 큰아이는 이미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돌리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도 큰아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설득하려 했지만 큰아이는 이건 제 인생 문제예요. 저도 이제 다 컸고 부모님 돈으로만 살 순 없잖아요. 이번엔 제 힘으로 해결할 거예요.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정말 알기나 해.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힘을 써왔는지 생각도 안 하냐. 남편의 분노에도 큰아이는 굴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아이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큰아이는 연락을 잘 받지 않기 시작했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란스러웠고 큰아들이 어떻게든 성공하길 바라며 기다렸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멀어지려는 걸까? 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남편과 함께 큰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끊기고 그동안 들어간 투자금은 점차 남편과 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큰아들의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았고 걱정과 불안감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릴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낯선 남성 2명이 찾아와 당신들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까스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채권자들은 저희에게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이자도 갚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대출 보증인이신 부모님께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보증을 선 적도 없습니다. 그건 아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만 채권자들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듯이 그럼 당신들 자식이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나 알아보세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채권자들이 돌아간 뒤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방법을 찾았을 텐데 모든 걸 숨기고 있다가 결국 저희에게까지 일이 닥친 것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믿고 기다려줬던 시간들이 헛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큰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되었고 남편은 분노와 실망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남편은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방을 나가버렸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남편은 마치 누군가에게 속은 듯한 기분에 시달리며 큰아들로부터 도망치듯 매일을 지냈습니다. 결국 작은아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작은아들이 저희를 보며 엄마, 형이 정말 그런 거예요? 형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작은아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가벼운 대답으로 넘기려 했지만 결국 작은아들도 큰아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들도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며 형은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네요. 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아들을 보며 더욱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큰아들이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냐? 큰아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아버지, 제가 이 일을 성공하면 우리 가족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좋은 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좋은 날이냐? 저는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저희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이해해달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큰아들이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눈빛은 보여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저희를 설득하려는 듯 사업이 성공하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마련할 수 있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큰아들을 향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지 마라! 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큰아들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며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저희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고
저는 차갑게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다오라며 말했습니다. 큰아들과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른 후 결국 큰아들은 저희 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큰아들이 마음을 돌리고 가족에게 돌아와 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연락이 끊긴 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채권자들만 집에 찾아와 저희를 더욱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주름진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가득했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작은 애랑 함께 살아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큰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언젠가 내 앞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 볼 거야. 라고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여전한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큰아들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혹시 큰아들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합니다. 이제 저희는 작은아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형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가끔 저희를 위해 조용히 형의 안부를 물으며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작은아이는 힘든 상황에서도 저와 남편을 위로하며 엄마,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아들에게 품었던 실망과 배신감이 잠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끝까지 믿고 싶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오히려 저희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았던 저희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조금은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큰아들이 언젠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